아까 이제 그 무자일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무인일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인일주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무토가 갖고 있는 성량, 고지식, 무특성 뭐 이런 부분들을 수용성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또 재물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이 특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무토는 이제 비견이죠. 비견이고, 병화는 이제 그 편인,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이제 편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관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잘 봐야 되냐면, 이 편관이라는 것을 관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관성 때문에 보통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을 제한한다. 또는 이제 나 스스로를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참고 인내한다. 관성분은 인내 성분이고, 참고 이런 성향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뭔가 일을 자제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반대로 작용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성향으로도 나와요. 제압. 소위 말해서 관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성이 있는데, 원래 관성이 있으면 인내하고 참고 자제하는 성향이지만, 오히려 관성에 대한 부분이 강해지면 어떻게 하면 폭력적인 부분도 나타나요. 그래서 관성을 보통 뭐 경찰관, 무슨 뭐 군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찰도 아주 강력계 경찰은 조폭하고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경찰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폭력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꼭 폭력적이라 나쁜 게 아니라 이제 리더십, 상대방을 이제 이끄는, 이런 제압하는 어떤 이 카리스마, 이런 걸로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로 갈 거냐,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이런 성향도 또 관성이거든요. 관성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자제하는 성향도 관성인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바깥으로 내비게 하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카리스마하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두 가지 성향으로 이렇게 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언제 그렇게 나타나고 언제 안 그렇게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관성이 이게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면은 그러니까 강해진다라는 것은 이것을 몰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몰린다. 나의 사주에 관성이 몰리면요, 의외의 폭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과 이게 이제 투쟁심, 싸우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를 시비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비를 갖게 하는 이런 성향을 하는 건 이쪽으로 몰리면 그렇습니다. 몰리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성으로 몰린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 사주로 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가 되는 거죠. 관성으로 몰리면 신약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신약한데 어떻게 되면 뭐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앉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뭔데, 이게 관성이 강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되게 까탈스럽게 굴어요. 뭐 분명히 사주상으로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인데 이상하게 뭐 사사건건 대들거나 사사건건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런 성향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신약 신강을 봤는데, 신강한 사람들이 보통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누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강하면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는데, 신약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이 이렇게 강해진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여기 편관을 말하는 겁니다. 편관,
그래서 평관을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성향을 살로 표현을 해요. 살로 표현합니다. 살, 죽일 살자 표현인데, 이런 식의 성향을 강한 사람들은 분명히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또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강한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앉으려고 하고 상대방과의 싸우려고 하고 뭐 시비 붙거나 이러는 성향이 많은데, 관성만큼은 오히려 신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대방과 싸우고 시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떨 때는 조용하다가도 어떤 결론, 어떤 상황에 이렇게 위기에 몰렸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럼 이 성향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누구는 정말 이렇게 이제 평소 때는 남편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술을 먹잖아요. 그럼 남편을 때려요. 남편을 때립니다. 그러한 거. 그러고 술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남자가 술 먹고서 나와서 여자 팬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여자도 있죠. 평소 때는 남자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근데 술만 먹었다 그러면 남자를 팬다는 게 뭐 주먹으로 팬다는 것도 있지만 꼬집고 막 괴롭히고 이러는데, 이 신약한데 관성 있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그래요. 술 먹으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을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무인일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무토가 관성이 있으니까 신약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어떡할 것 같다? 좀 순할 것 같은데, 무인일주는 말 그대로 무인성량, 무사. 그러니까 이제 무술계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무인계통이에요. 무인. 그러니까 문인이 있고 무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무인의 계통. 그러니까 싸움하면 안 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무토를 산으로 보고 인을 호랑이로 봐서 산의 호랑이, 산중 호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일주가요, 의외로 강합니다. 분명히 사주 오행상으로 보면 밑에가 관살이다 보니까 이게 힘을 못 쓸 것 같고 약할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신약한 쪽 아닐까 이러는데, 의외로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산중호랑이라고 얘기하고 카리스마를 갖게 되고, 그래서 무인일주들이 군인, 경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계통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12운성상으로 이게 생이에요. 생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은요, 생의 자리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뭐가 되느냐면 힘이 좋습니다. 절대양생 할 때 이 생이 들어가면, 욕으로 들어가면 절대양생해서 욕으로 들어가면 여기 힘을 못 쓰는데, 생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무토의 목이면은 분명히 나를 힘을 뺄 것 같은데, 여기에 그 12운성상 생 때문에 산중호랑이로 바뀐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서, 무인일주 보셨을 때 이게 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뭐랄까 반듯하면서 힘 못 쓰고 주변 상황에 이렇게 기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일주론의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성이니까 나를 제압하고 인내하고 참고 뭐 규범 준수하고 이 규범 준수 이런 식의 아주 빤듯한 뭐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은 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법을 넘어서는데, 그거는 뭐 그러냐면 이렇게 관성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렇게 되는데, 무인일주의 이 관성은 생을 받는 관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관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음양오행 법칙의 목극토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음양오행을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음양오행이니까 목극토니까 힘을 해가지고
별 볼 일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인일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의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인 쪽이니까 내가 운동하고 뭔가 활동적이고, 그리고 또 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역마 쪽이라고 보잖아요. 역마 쪽이다 보니까 활동력이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력도 좋고 이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운동계통도 괜찮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산중의 호랑이는 뭘로도 보냐면은 산신을 지키는 호랑이로 봐가지고, 이게 이제 신비 계통으로 해서 이제 옛날에는 스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도 보고, 뭐 산신령 이렇게도 보거든요. 산신령 이렇게도 봐서 신비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병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병화가 이게 이제 신비 쪽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신비. 그래서 무인 일주 중에 유명한 스님들도 꽤 많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해요. 호랑이가 2개 정도는 있어야 유명한 스님이 된다. 그래서 지지에 인이라는 거를 이제 산중 호랑이로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그냥 귀에 담아 들으셨다가 사주 풀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일반적인 그 일보다는 뭐 산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관성으로 봐가지고 목국 토한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어그러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활동력 좋고요, 운동 같은 거 좋고, 그러면서 신비적인 거, 편인 성분이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주관 확실하고요, 이런 거고, 그런데다가 평관적인 부분인데 이 평관적인 것을 카리스마, 제압, 이렇게 약간 폭력적 투쟁심, 시시비 가리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결코 누구한테 쥐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관으로서에 대한 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뭔가 일을 추진하거나 이러면은요, 다른 걸 떠나서, 이 그 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늦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늦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늦게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괜찮은 거가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살로 이제 학단 귀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단, 이 생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학단 귀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단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는, 그러니까 이제 학업에는, 학교와는 인연이 없지만, 공부하는 연구심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 많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무인일주를 보시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젊었을 때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활동적으로 가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요, 이게 양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말씀드렸듯이 무인일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많은, 나를 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자를 만나면 그러면은 이제 좋게 이제 풀리는데, 때로 가서는 역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연하하고 인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포용성에 대한 부분을 아예 포기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기르는 거예요, 남편을. 그런 개념이라서 이 무인일주 여자들 중에는 이제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오히려 연하와, 요즘 계통으로는 아마 더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연하 쪽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의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 무인일주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